이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 요 그림 차이를 딱 보면 되는데 우리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그렇지? 빅뱅 우주론 특징 어떤 게 있지? 빅뱅 우주론은 계속 팽창하는 거고, 그죠? 정상 우주론은 계속 물질이 새로 생겨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그림 봤을 때 별과 별 사이,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때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대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팽창하면서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이 새로 추가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밀도와 온도는 감소한다. 밀도가 이게 물질이 이렇게 꽉 뭉쳐 있을 때는 서로 부딪히니까 압력이 높으니까 온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멀어지면서 서로 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온도가 감소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정상우주론 호일이라는 이름을 기억합시다. 가모프랑 호일. 얘는 말이 안 돼. 사실 질량 보존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주는 팽창하면서 부피와 질량이 커지고 밀도가 어떨까? 늘어난다. 부피도 커지고 질량도 커져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아, 밀도. 밀도가, 그치, 밀도 일정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온도도 일정해요. 온도랑 그 밀도가 일정하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새로운 물질이 매번 생겨난다는 게. 그 어디서 생겨나? 우리 우주 근처, 우리 뭐 태양계 근처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빈 공간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난다고 하면 좀 말은 안 되죠. 이제 빅뱅 우주론은 이제 관측 증거가 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내용이 실제로 관측되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나오죠. 관측해 보니까 약 74대 24로 우리가 예측한 게 3대 1이었는데 실제 관측은 74대 24면 뭐 거의 비슷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 형성 직전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 정도 나오면서 얘네들이 뭐로 만들어져? 헬륨 원자핵으로 바뀝니다. 이때 빅뱅 이후 약 3분이 되었을 때 3분 숫자 기억해줘. 이거 통합과학에 나오지.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로 거의 고정인데 이제 별 내부에서는 수소가 뭐로 바뀌어요? 헬륨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별 내부에서는 수소가 줄어들면서 헬륨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약 3대 1 정도 나오고요. 별빛의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전체적 질량비가 약 3대 1이 나온다.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얘는 백그라운드야. 그러니까 배경. 그래서 모든 방향을 다 살펴봤더니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약간 그 지지직거리는 전파 같은 노이즈 같은 느낌으로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어떤 전파가 있다. 이 전파는 어떤 거냐? 빅뱅 이후 약 38만 년 이때 뭐가 만들어지죠? 중성 전자는 그 전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미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잖아. 중성자는 워낙 있었고요. 중성 원자 뭐랑 원자핵과 뭐가 달라붙는 거야? 전자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기 전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붙어 있지 않았어. 전자가 속박되어 있지 않는다.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근데 원자가 형성된 이후에는 전자가 속박이 되어 있다. 전자가 갇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전자랑 빛이랑 우리 광전 효과 물리에서 막 하잖아. 광자 한 개, 빛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고 그 다음에 전자가 내려올 때는 또 빛을 방출하잖아요. 에너지 준위를 옮길 때. 그래서 빛이랑 전자, 광자 한 개랑 전자 한 개가 1대1로 상호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빛이 진행을 하다가 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꺾여요.
근데 원자가 형성된 이후에 어떻게 돼? 전자가 속박되잖아. 네. 그래서 얘는 빛이 이제 직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한다? 투명한 우주.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한 우주고요. 원자가 형성되기 전을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지. 이게 통합과학에 나오잖아. 네. 나왔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예. 대답이 쉬웠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때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 우주의 평균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원자가 형성되면서 물질로부터 빠져나와서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다. 그래서 현재는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이제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우주 크기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밀도와 온도가 낮아졌죠. 우리 우주의 크기가 증가해서 아까 파장 어떻게 됐어? 우주의 크기가 이제 5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됐잖아. 네.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 파장이 길어지죠. 이러시죠. 공간에 퍼져 있는 거라서 공간 자체가 커져 있는 거라 파장도 길어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장이 약 7cm의 마이크로파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약 2.7켈빈의 흑체 복사와 거의 일치한다. 우리 흑체 복사 그 빈의 변이 법칙 그거 있잖아요. 람다 맥스 처음에 그거. 나왔던 거. 맞아 그거요. 그 느낌이랑 거의 관측값이 들어맞는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지금 관측하기로는 옛날엔 3000켈빈일 때 발사가 된 건데 지금 2.7켈빈 정도로 온도가 낮아졌는데 이게 우주의 지금 평균 온도가 약 2.7켈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3켈빈이 안 되는 거지. 켈빈이 어떤 온도냐면 이제 영하 마이너스 273.15도씨 저희 때형들은 절대 0도 맞아요. 그래서 영하 273도씨 정도가 0켈빈인데 우주의 평균 온도는 영하 270도 정도 되는 거지. 되게 낮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분포는 거의 균일해요. 근데 미세한 불균일함이 있는데 그 미세한 물질 밀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물질들이 모여서 은하와 별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 좀 보면 빅뱅 이후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기본 입자 쿼크랑 전자가 있어요. 쿼크끼리 결합해서 쿼크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양성자랑 중성자고요. 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이 빅뱅 이후 3분에 만들어져. 그 3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식으면서 38만 년에 뭐가 만들어진다? 원자, 중성 원자,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까지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다른 원소들은 별 안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2가지는 기억합시다. 우주 배경 복사랑 그 다음에 수소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의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균질하게 관측이 돼요. 근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지평선, 그래서 얘는 지평선 문제예요. 우주의 지평선이 뭐냐면 우리로부터 겁나 멀다 쳐봐. 네. 자 그러면 얘가 요 점이 우리로부터 멀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V는 HR이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멀어서 빛의 속력 C로 우리한테 멀어진다고 쳐보자. 안 보였죠. 그쵸? 볼 수가 없겠죠? 네. 여기서 뭔가 방출되어서 올 수가 없겠지. 빛의 속력으로 멀어지는 공간이니까. 그럼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 빛의 속력보다 빠르게 우리한테 멀어지겠지. 여기서 우리한테 어떤 정보가 올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우주의 지평선이 여기에요. 이렇게. 우리로부터 빛의 속력으로 멀어지는 선이 이제 우주의 지평선입니다. 요 바깥에 있는 우주는 존재하는 우주겠지만 관측이 불가능한 우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우주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애들이 점점 멀어질 거잖아요. 그럼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야. 그럼 걔네들은 빛의 속력 이상으로 빠르게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관측할 수 없는 이걸 우주의 지평선인 거죠. 사건의 지평선 들어봤지?
알죠. 그거는 이제 블랙홀에서 블랙홀 주변에서 빛의 속력으로도 탈출할 수 없는 공간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평선이기 때문에 얘는 그 바깥에 우주의 지평선 바깥에 있는 우주는 존재하는 우주겠지만 관측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지평선 반대쪽 양끝 지역은 서로 어떻게 될 거냐면 얘랑 보기에 서로 어떻게 될 거냐 빛의 속력 2배로 멀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불가능하는데 서로 상호작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모든 하늘에서 우주 배경 곡사가 거의 같은 온도로 관측된다는 건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상호작용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건 평탄성 문제예요. 거의 평탄하다. 뭐라고 하냐면 공률이라고 했어요. 0이다. 이렇게 평탄한 우주를 이제 공률이 0인 우주라고 해요. 근데 우주가 평탄해. 매우 평탄하게 관측이 된다. 근데 우주가 평탄하려면 초기 우주의 밀도가 임계밀도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임계밀도. 딱 임계값. 그러니까 딱 그 경계선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어야. 그러니까 밀도가 우주의 밀도가 너무 크면 아무래도 중력이 세겠지. 그럼 중력이 세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주가? 결국에는 붕괴되죠. 이렇게 모여야 되겠죠. 수축해야 되겠고. 그럼 중력이 좀 약해. 그러면 지금 팽창하고 있으니까 계속 팽창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공률이 0인 평탄한 우주가 되려면 임계밀도랑 일치하는 우주가 돼야 돼요. 이런 우주를 우리가 평탄 우주라고 불러요. 뒤에 더 얘기할 건데. 그런데 빅뱅 우주는 그 까닭을 설명하지 못한다.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플러스 요것도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플러스 얘가 이제 1번, 2번이라고 하면 3번 자기 홀극 문제라고 해요. 자기 홀극 문제. 자기장 우리 자석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 존재하는 홀극이 자기 홀극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관측된 적 없음. 관측된 적이 없어. 근데 왜 없냐? 얘기해요. 이론상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른 우주론을 꺼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평탄 우주 우리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우주가 실제로 어떻다고? 지금 우주는 실제 우주는 평탄합니다. 평탄 우주예요. 그래서 1번이야 실제로는.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력에 의해서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지만 0에 수렴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된다? 계속 팽창하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근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데 감소하지는 않아요. 수축은 안 해. 팽창 속도가 0에 수렴. 근데 어쨌든 양수인 채로 0에 수렴하는 거야. 근데 닫힌 우주는 공률이 양인 거야. 우리 양과 음은 이건 일단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 공률이 양이면 안쪽으로 담겨 있는 우주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닫혀. 결국 뭐 한다? 수축한다. 그래서 팽창 속도가 지금은 양수지만 점차 팽창 속도가 줄어들면서
음수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우주가 수축하고 있는 우주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닫힌 우주가 되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력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야 된다. 그다음에 열린 우주는 그 반대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가 작은 거야. 이렇게 되면 곡률이 음수 요런 모양, 이거 닫혀있지 않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얘는 영원히 팽창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팽창 속도가 계속 양수인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평탄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이 음수가 되진 않고 어쨌든 계속 팽창을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뭐라고? 실제로는 평탄 우주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1번 지평선 문제, 2번 평탄성 문제, 세 번째가 자기 얼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1번 첫 번째 급팽창 우주론이에요. 급팽창 우주론.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빅뱅 직 1초도 안 되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동안 얘가 어떻게 했다? 급격히 팽창했는데 뭐보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하게 팽창했다.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거예요. 빛이 진행하는 속력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0의 마이너스 30승 초 막 이럴 때. 그러니까 0.001초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빠르게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우주의 크기가 어땠냐면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으면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 아까 평탄성이랑 그 다음에 지평선 문제가 있었잖아.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 양쪽 끝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관측된다. 그럼 얘네들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왜 동일한 정보를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급팽창 이론은 뭐야? 급팽창하기 전에는 만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균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별건 없지? 10의 마이너스 30승 초에서 10의 마이너스 40승 초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팽창을 했어. 그래서 그 전에는 실제 우주의 크기가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실제 우주가 더 작았는데 지금은 실제 우주의 크기가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큰 거야. 근데 그전엔 작았다는 거야. 그래서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아서 뭐하다? 정보 전달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지평선 문제 해결.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그 당시 정보 전달 가능 영역보다 작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크다. 그래서 현재의 우주의 지평선 내부의 영역은 균질하게 관측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탄성 문제. 우주가 완벽하게 평탄하지 않더라도 공간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우주의 지평선이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가 실제 우주보다 매우 작아. 그리고 실제 우주가 겁나 커서 실제로는 평탄하지 않더라도 현재 관측되는 영역만 평탄하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관측되는 영역 바깥에서는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제 급팽창 우주론이고요. 그렇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급팽창 우주론 나왔고 제일 마지막에 가속팽창 요것만 우리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구성 요소에는 첫 번째 1번 보통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있고요. 암흑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암흑 물질은 암흑이고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는 암흑이고 에너지예요. 오케이?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고요. 근데 암흑 물질은 자 일단 보통 물질은 당연히 질량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빛이랑 상호작용합니다. 근데 암흑 물질은 질량은 있어, 물질이야. 근데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암흑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빛으로는 검출이 안 돼. 뭐 가시광선도 검출이 안 되고 자외선, 적외선, 뭐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게 암흑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이잖아. 네. 그래서 질량은 있어. 그래서 중력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암흑 물질의 존재 여부는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다고. 실제로 있는 건 거야, 얘는. 근데 얘는 왜 있어야만 하냐? 이제 암흑 물질의 존재가 추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 있죠. 근데 얘는 중심부의 질량이 모여 있고요. 회전 속도는 중심에서 멀수록 느릴 것이다. 왜? 중심부의 질량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관측 결과, 우리 요게 예측값이에요. 근데 관측값이 어땠냐면 중심으로부터 멀어져도 어떻게 된다? 회전 속도가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중심부의 외곽에 뭐가 있냐? 중심부에서 먼 외곽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 물질이 여기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희도 관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빛으로 관측은 불가능한데 질량은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존재한다. 관측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럼 암흑 물질이랑 에테르랑 차이는 뭐? 에테르는 아예 다른 거죠. 가상의 물질이죠. 에너지. 암흑 에너지는 질량도 없는 거야. 질량도 없어. 암흑 에너지는 질량도 없는 뭐 어떤 이상한 어떤 존재.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약간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존재가 확인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는 없어. 암흑 에너지는. 근데 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속 팽창시키는 성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네.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 요거가 되게 확실한 증거가 돼요. 암흑 물질이 분포하는 곳에 이제 중력 렌즈 효과, 질량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블랙홀 근처에 빛이 휘잖아. 네. 근데 뭐가 물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저기에는 물질이 보통 물질은 없지만 뭐가 있다? 암흑 물질이 있다. 그럼 저희 주변에도 막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애매한데, 아, 근데 그냥 일반 별이나 일반 물질, 뭐 항성이나 행성 이런 식으로 천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그냥 보통 물질이거든. 네. 근데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물질이 없는 곳에 그냥 퍼져 있다는 느낌. 그냥 저기. 그러니까 보통 물질이 없는, 그러니까 되게 은하 사이에 되게 비어 있는 애매한 공간, 이런 곳에 암흑 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딱히 관측된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알겠습니다. 요건 좀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보통 물질은, 암흑 물질은 우리 주변에 있다고 간주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빈 공간, 우주의 빈 공간에 암흑 물질 같은 게 좀 있다라고 보고, 그냥 또 빈 공간에 이 암흑 에너지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암흑 에너지. 그래서 얘는 암흑 에너지예요. 그래서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없어요. 그래서 중력도 받지 않죠. 근데 그 대신에 뭐 해야 되냐면 얘는 청력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주를 밀어내는 거야,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게 딱히 없지만 우주를 팽창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중력이 작용하는데 팽창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네. 왜 팽창했을까? 얘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있어야지 조금 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에테르처럼 얘도 뻥이다라고. 그럴 수도 있어, 사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관측 결과라기보다는 암흑 에너지라는 존재가 필요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가설이라는 느낌이야.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얘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밀도가 일정. 이거 너무 중요해. 밀도가 일정. 자 봐봐. 근데 우주의 크기가 증가하잖아요. 네. 그치? 근데 밀도가 일정해야 돼. 우리 빅뱅 우주론은 어땠어? 밀도가 감소했었지. 그치? 물질 밀도, 보통 물질, 암흑 물질은 밀도 감소할 거야. 얘는 밀도가 일정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암흑 에너지는 총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 밀도는 감소해야 되잖아. 근데 이 암흑 에너지는 밀도가 증가해야 돼서 우리 정상 우주론처럼 빈 공간에 암흑 에너지가 계속 생겨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모르겠어요. 아.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런 것도 근데 가설이죠.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이렇게 그냥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있어야 되냐면 청력으로 작용하는 놈이 있어야 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냥. 아 그냥. 이런 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에테르 같은 느낌이야. 나중에 보면 에테르랑 똑같다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근데 이 가속 팽창 우주론은 어떻게 제시되었냐? 1A형 초신성. 그러니까 초신성 중에서도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1A형 초신성이라는 게 있어. 아 네 들어봤어요. 뭐 백색의 성이 주변에 이제 질량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붕괴해서 나오는 거라서. 제가 저번에 주제 탐험 포인트. 아 진짜? 네. 그래서 일정 그 질량 한계에 도달했을 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폭탄에 그 뭐 다이너마이트 1톤이에요 딱 하고 하면 걔가 만들어낼 그 에너지 양이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네. 웬만하면. 그래서 얘가 만들어졌을 때 광도가 같고 절대 등급이 일정해요. 절대 등급이 고정값이라는 게 중요해. 근데 절대 등급은 고정값인데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우 멀리 있는 애들은 이 1A형 초신성으로 매우 멀리 있는, 가령 뭐 은하 같은 경우, 은하의 거리 추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허블 법칙이 맞다면 V는 HR로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로 할 수 있겠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1A형 초신성은 이제 미터기 느낌인 거야. 얘는 절대 등급이 이제 일정하니까. 근데 겉보기 등급 가지고, 겉보기 등급이 굉장히 크니까 요 정도 거리. 얘는 겉보기 등급이 좀 작네? 얘는 좀 가깝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A형 초신성 관측하여 분석한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제 관측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를 관측한 건 당연히 아니고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관측했고, 가속 팽창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보면 원래 이래야 되잖아. 그죠? 열린 우주 같은 경우도 가속 팽창은 아니거든. 근데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게 가속이야. 열린 우주는 가속 팽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우주론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 관측된 1A형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밝기보다 더 어떻게 나타났냐? 어둡게 나타났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초신성의 관측 결과는 요 점으로 나와 있어요. 점. 그 다음에 이 점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오차 범위야. 오차 범위. 우리가 잘못 관측했을 범위. 이 점이 어디에랑 보통 나란하게 분포하는 거 같냐면, 이 첫 번째 감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 우리 평탄 우주는 어땠다고? 기본적으로 감속 팽창이라고. 팽창 속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감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라면 얘가 이 곡선, 이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곡선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 관측값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모델 지금 3개가 있잖아. 1번 줄이 있고 2번 줄이 있고 3번 줄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잘 맞아 보여? 3번. 3번 줄. 그래서 관측 결과가 모델 3가지 중에 감속 팽창하는 우주랑 그 다음에 일정하게 팽창하는 우주랑 가속 팽창하는 우주 중에 제일 잘 들어맞는 게 가속 팽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밝기보다 더 어둡게 나타났다. 무슨 말이야? 더 멀리 있다.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어요. 그러면 팽창하는 속도가 좀 증가해버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의 미래, 현재 우주는 어떤 특기? 어떤 우주냐? 평탄 우주지만 어떤 우주야? 가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의 전체 밀도는 임계 밀도랑 같아요. 우주의 밀도는 임계 밀도랑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밀도, 우주 밀도가 뭐냐면 물질 밀도 더하기 에너지 밀도예요. 물질 밀도 더하기, 아이고 잘 안 보이는데 되지? 암흑 에너지 밀도예요. 그래서 물질의 밀도랑 암흑 에너지 밀도를 더했을 때 임계 밀도랑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평탄 우주인데, 암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속 팽창합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우주 팽창 초기에는 처음에는 암흑 에너지보다 중력이 커. 왜냐면 공간이 작잖아. 그럼 암흑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빈 공간에서 생겨나는 암흑 에너지거든. 공간이 작아. 그럼 암흑 에너지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그래서 우주 팽창 초기에는 암흑 에너지가 적어.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감속 팽창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중력보다 뭐가 더 커져요?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거든요. 얘가 일정하거든.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는 빈 공간이 생길 때마다 계속 생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은 증가하지 않잖아. 네. 그쵸?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될까? 비율은 암흑 에너지 비율은 증가하고 보통 물질이랑 암흑 물질의 비율은 줄어드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비율로 기억해야 되는 게, 암흑 에너지가 현재 68.3, 그다음 보통 물질이 4.9, 암흑 물질이 26.8. 근데 이걸 숫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대충 68, 그다음에 보통 물질이 5% 정도, 암흑 물질은 뭐 27% 정도 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암흑 에너지는 시간 지나면 비율이 어떻게 돼? 증가할 거고, 암흑 물질은 비율이 감소할 거예요. 옛날에는 암흑 에너지 비율이 어땠을까? 적었어요. 맞아. 시간이 지나면서 암흑 에너지 비율이 증가한 거예요. 우주 공간은 어쨌든 계속 커지긴 커졌거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동안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한데 다른 애들은 밀도가 줄어들잖아. 그럼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야. 중력을 뒤집어 버려서 아예 우주를 밀어내는 첩력으로 작용해서 팽창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암흑 에너지 늘어나겠지.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가속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계속 멀어지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다 계속 멀어지다 보면은 다시 그럴 수도 있다. 이게 한정으로 모일 수도 있다. 아니 그냥 원자 단위로 다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것으로 추정. 근데 중력이 존재하는 곳은 있겠지. 그래서 뭐 별들이 만들어지긴 할 텐데, 걔네들이 뭐 초신성 폭발, 뭐 행성성 성운 이런 것들 계속 만들 거니까 별로 모였다가 성운으로 흩어질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밀도가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별이 나중엔 더 안 만들어지고, 근데 계속 멀어지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이제 빅 프리즈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온도가 식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별도 안 만들어지겠지. 원자 단위로 쪼개지겠지. 그때 되면 인력이 약해지니까.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끝까지 다 했고, 176페이지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계는 한다고 하면 하자. 안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제가 일단 다음 주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태양계 진짜 합니까? 태양계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태양계를 뒤로 미룬다는 것 자체가, 지금 HR도 하고 있으면은 진도가 사실 이상하다, 그렇지?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눈 돌아가지고 1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도 그러네.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좋아요,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아우 좋아라.